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도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참 무서운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폭락을 딛고 오늘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하루 급락하고 하루 급반등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좀 계속 꺾어가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영주 위원님,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특히나 니케이 지수는 10% 급반등하는데 우리는 좀 아쉽습니다. 어제 빠진 거 회복하려면 이거 한 번 더 이만큼 올라줘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회복력이 아쉬운 걸까요? 어떻게 보면 어제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본의 금리의 어떤 생각보다 강한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움직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다 이제 복합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일본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중심에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승분을 어제 이제 반납했고, 대만은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한 상태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보면 일본이 이제 중심이고, 우리는 이제 변방에 있으니까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올라올 때마다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이라든지 지금 물론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들 좀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가 정말 화약고처럼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약간의 희망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지수가 제 얼굴 옆에 보입니다만 어제 이제 큰 파란색 선이 잡혔고 그거를 지수상으로 뚫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저 파란 벽 안에 오늘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일견 다행스럽긴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몇몇 업종, 몇몇 종목이 저 파란색 선을 넘어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란색은 글로벌 증시가 다 밀린 거예요. 다 밀린 상태에서 그런데 오늘 저 파란색 선을 돌파한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때문에 밀린 거지 종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저 파란색 벽에서 아직까지 그 벽에 중간 정도밖에 못 올랐다라면 그거는 시장에 있어서는 이것을 별로 차익의 기회로 삼은 게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과 같이 묻어갈 때 이 속에서 내게 묻어가는 거냐 아니면 시장 때문에 흔들렸지만 곧 드러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오늘 희망의 트리거들이 보이는 업종들이 나타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을 또 찾아볼 수 있는 오늘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님, 투자의 적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저가 매수세가 일단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좀 담아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 약간은 시장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일단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제 이제 하락의 어떤 절반 이상을 좀 감싸 안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위아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어제 하락은 과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들어온 자금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알파적인 부분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거래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우리 코스피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숫자를 보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현물 매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이번 주는 좀 지나서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관망을 하셨다가 정말로 올해 3분기 혹은 하반기에 주도 업종이 뭔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비중을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 이게 회복이긴 회복인데 너무 신나하기에는 또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도 열어보니까 막상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추가적인 수급이 있어줘야지 지수가 더 시원하게 연속성을 나타낼 텐데 그거는 좀 더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 하반기 주도주가 될 섹터 오늘 한번 찾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더 그전에 나눠볼게요.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간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맞아요. 겁니다. 저도 개장을 했을 때 좀 흔들렸다가 금방 올라왔죠. 근데 내일 반대 매매는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 정도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어제 빠졌던 거기 때문에 어제 빠진 게 이제 수요일날 반대 매매 나가니까 그게 우려스러웠는데 오늘 일단 올라오면 돈을 안 메꿔도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네. 가능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목요일날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파생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김태성 본부장께서 다음 주까지 보자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반대면은 넘어갔다 하더라도 목요일날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금요일날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지금은 이 파생에 대한 수급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목요일과 금요일 어떤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딱 반대 매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굉장히 또 우리 체크해볼 이슈들도 많고 옵션 만기일 여파도 있어서 일단은 이번 주 끝까지 우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한번 그 섹터 전략들 나누면서 더 이야기해 볼게요. 반도체 먼저 다뤄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뭐 급락하고 AI 관련해서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런 직격탄에 제대로 때려 맞은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이 10% 가까운 추락을 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은 삼아도 괜찮을까요?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어떤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은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하냐면 어제 장대 음봉을 모두 감싸 안는 양봉이 나와 주느냐 여부입니다. 그것은 지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섹터, 이제 종목에도 이제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면 뭐 테크윙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해 봤었을 때 어제 하락이 좀 셌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어제 하락을 감싸는 양봉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전히 좀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 장대 음봉을 모두 감싸 안아주는 큰 양봉이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패턴이 더 지금 힘이 강할까?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의 이제 종목군들이 더 힘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I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라든지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쪽,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선순위에 있는 종목군들부터 저는 비중을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단순히 내가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 너무 빠졌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에도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실 때는 최근에 하락을 모두 조금 되돌려주는 힘이 나온 쪽부터 저는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종목별로 대응 전략도 다르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반도체주 추가 하락은 없는 것인지 차영주 위원님, 여전히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슈 좀 남아 있거든요. 국내 반도체주에게 대해서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도체는 큰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가격 메리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블랙웨일 같은 경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칩을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칩을 크게 H와 B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H 같은 경우 이제 와츠 칩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던 이제 그 GPU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블랙웨일은 이제 블랙웨일이니까 B로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직접 하는 과정에서 B100에서 B200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긴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못한 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GPU와 HBM이 잘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GPU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거죠. 여전히 HBM과 GPU는 끊임없이 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는 이 밸류체인에 들어오겠다라는 거기를 못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별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AI 모멘텀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하드웨어 속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큰 노이즈는 아니다라고 봐요. 단 일단 가격이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수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들이 올라갈 때는 지금 현재 개인의 매수세가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거 부족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을 안 보이고 그다음에 김태성 본부장과 제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반도체는 어제 막 큰 파란색 벽을 아직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부장 같은 경우는 더 지금 현재 못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단기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렸을 때는 그 관심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편한 얘기 한 가지 드리면 2021년 상반기까지 네카오가 올라간 이후에 오랫동안 많은 방송에서 네카오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카오가 반등하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죠. 이차전지가 2023년 흔들렸을 때 이차전지가 내릴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왔죠. 물론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네카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성장성, 이차전지 미래의 성장성,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의 성장성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약간 여기서 역발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 그다음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5분의 1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저는 조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좋은 기회가 오긴 옵니다만 반도체 말고 지금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수익률 게임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면 저는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장기로 좀 담아야 되겠다라고 본다라면 더군다나 우리가 파생과 연계돼 있는 이번 주에 파생 스토리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들어가셔도 저는 뭐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뭐 10,000원, 5,000원 더 주고 산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우리 조금 더 확인하고 다음 주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와 정부 쪽에서 그 용인 반도체 원래 2026년 착공이었는데 1년 정도 앞당기겠다 뭐 이런 기사 나왔어요. 이게 국내 반도체 섹터에게 뭔가 하나의 또 상승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온다라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 중요한 건 소부장들에게 조금 관심을 오히려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히 이제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비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장비주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모멘텀이 약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장비는 라인이 이제 교체될 때 장비들의 매출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내년 정도에 이제 이것을 이제 짓기 시작했다라면 벌써 이제 설계도 뽑아내야 되고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죠. 다행스럽게도 상장사들은 수주가 나오면 공시를 합니다. 따라서 장비주들의 수주 공시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서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 지금 당장 이게 삼성전자 사야 된다는 뉴스가 아니라 이 뉴스를 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까냐고 봤을 때는 저는 올 하반기에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 삼성전자 향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 갖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비주들 수주 공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섹터는 이렇게 좀 다소 아쉬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조선 쪽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의 반등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반등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유난히 오늘 조선이 좀 더 뭔가 강해 보이는데 역시나 하반기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장주 쪽에 조선 넣어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조선사보다도 네. 기자재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맞지 계속 않을까? 피팅 밸브 이 시간에 네, 강조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지금 부담이 되는 종목군들은 어제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참 버텨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위치 자체가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쪽에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조선과 방산이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확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들이 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수익이 난 것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까지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갔었던 종목 대표적으로 바로 조선과 방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장이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현재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U자형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쪽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사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워낙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가격적으로 조금은 낮은 위치에서 좀 살 수 있는 기자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자재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네. 같아요. 성광밴드, 태강, 여기 이제 하이로 코리아까지 한번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맞게 좀 네. 구성을 해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선 대형사들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 속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살짝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기자재 쪽 여전히 좀 강조해 주시네요. 저희 시간에 피팅 밸브 정말 많이 꼽아 주셨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께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조선주 안에서 그 탑픽으로 어떤 종목 보세요? 제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13만 원대부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14만 원 돌파하면 매수하십시오. 왜냐하면 13만 원에 사시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14만 원 돌파하면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20만 원까지 갔죠. 어제 연봉 나갔는데, 자, 지금 제 얼굴 옆에 봉을 보시면 저 빨간색 봉이 파란색 봉을 어떻게 됐죠?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김수영 본부장 얘기하신 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장이 밀릴 때 첫 번째 다 같이 밀렸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내가 신용 리스크가 있을 땐 덜 빠진 걸 가지고 왜냐하면 많이 빠진 걸 팔면 그게 다 없어지니까 저걸 팔았다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저 파란색,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넘어섰거든요. 저는 충분히 저거는 다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일단 조금 이번 주에 같은 경우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3번 정도 분할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접근.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주들이 지난달처럼 쭉쭉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력기기 쪽은 잘 달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잇따라서 폭염 경보가 발동이 되면서 이번 주에 뭐 최대 전력 수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쪽이. 전력 설비주 오늘 잘 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관련주들 시세가 여기서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네. 특히나 전력기기 주들이 사실 성수기라는 핑계 삼아 이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우리나라에서 전기 많이 쓴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20% 30%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출 데이터를 이제 보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매수 일변도에서 매수와 매도자의 좀 힘겨루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저는 오히려 전력기기를 좀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선주들이 조금은 더 나은 답이 될 수 있다. 가격적으로도 이제 메리트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전력기기보다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저 케이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 미국의 대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지금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어디냐? 바로 전선 쪽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선 쪽을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전력기기도 좋지만 전력기기는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일정 부분을 좀 비중을 좀 줄이셔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좀 대안을 찾아본다면 전선주들이 수익률 네. 게임 쪽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또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전력기기 쪽 많이 올라갔다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전선 쪽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선주와 또 변압기주 어느 쪽이 더 매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둘 다 매력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력 설비, 전선, 변압기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것들이 AI 모멘텀과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모멘텀이었었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의 지금 무더위 이거를 갖다 붙인다라는 것은 조금 그 핀트가 안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준히 해야지 계속 여기다 붙여서 뭔가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이거 뭔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은 큰 흐름이다라는 걸로 봐야지 여기서 오히려 짧은 게 들어와서 이게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큰 흐름이 끊겨버린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MSCI의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양봉 음봉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실적 나왔을 때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금 조정은 필요해 보이는 건 저도 지금 차트를 보면 인정을 합니다. 조정이 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저거는 우리가 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라든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해저 케이블과 지금 전선은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력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먹거리가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당장 시세는 전선 쪽이 저도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하지만 변압기 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 내려올수록 저는 또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봐요. 그러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런 식의 파도 타기가 2, 3년 동안은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다. 이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섹터 모두 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또 이게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또 방향성 잘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도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거 말고 신재생 쪽도 좀 궁금해서요. 미 대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일단은 지금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시세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타격이 미미할 것. 요즘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너무 이쪽에 대한 피해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직 핵심은 아니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현재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을 나타내기에는 일단 좀 이슈가 조금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미국 대선은 점점 안개 속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가 싫어서 민주당을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선거의 어떤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명확했지만 바이든이 물러나가니까 트럼프가 싫다라면 난 민주당 찍겠다 뭐 이런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첫 번째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면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이 재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인식이 됐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 기대감입니다만 실적 데이터가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실적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고 여전히 기대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에너지는 점점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이 정말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올림픽 끝나고, 이건 김태성 본부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수년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이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던 거고 지금 프랑스가 아프리카랑 중동에 영향력이 큰 나라인데 올림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허용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면 저는 아직까지 화약고가 이제 터질 가능성에 우리를 대비하자. 저는 이제 김태성 본부장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라고 저도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고 나면 또 이제 만약에 거기서 유가가 움직이게 된다라면 태양광 풍력이 한번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건 좋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크게 영향 주는 게 실적인데 우리 실적은 아직까지 회복에 대해서 좀 시그널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력 설비주도 여기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동 리스크 확산에 대한 부분은 여전한 것 같고 관련해서 오늘도 중소형
대형 방산주가 올라가네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란에서 뭐 보복 공격하겠다라는 또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앞두고 올라가는데 뭐 휴니드, 스펙코 이러한 종목들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어디까지 더 갈까요? 아마 이번 주 주말이 가장 큰 고비다라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어떤 일정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지금 시세는 휴니드와 스페코가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저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빅텍과 퍼스텍 혹은 코츠 테크놀로지도 여전히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제 한번 잘 넘어간다 그래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미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이제 중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트 한 켠에 방산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2분기 혹은 올해 3분기 초에 대형 방산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좀 결이 다른 거죠. 방산은 방산이지만 조금 중소형주의 이제 방산을 가지고 계셔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민감도를 조금 즐기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요, 본부장님. 방산 원래 실적과 수주 때문에 잘 가던 쪽이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 대표주들은 좀 다 사라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살짝 방산주 이미지가 이제 테마로 굳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게 퍼스텍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까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해보면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벌써 7배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좀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를 해서 납품만 하게 되면 외형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소형주다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기보단 그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계좌에 조금 맞게 이것저것 요목조목 좀 따져보고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방산 이러한 종목을 우리 노려볼까요? 아니면 다른 테마주 많잖아요. 오늘도 사실 코로나19 혹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뭐 이런 거 막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거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의 성격이 우리가 방산을 놓고 본다라면 저도 그동안 대형 방산주 가지고 수익을 한 2년 가까이 좀 내드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흐름이고 지금은 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동 5차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혜를 보느냐 단기간에 아니겠죠. 물론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입찰해서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강력한 테마죠. 우리가 5차 전쟁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방산, 그다음에 뭐 정유, 뭐 아까 신재생 모든 것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죠. 가장 폭발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 이란이 참전하게 된다라면 5차 중동 전쟁의 이제 시발점인데 이러한 폭발력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에 대해서는 재고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소진하는 단계죠. 자, 어차피 테마라면 가장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이번 주말 프랑스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 이 시점에서 한번 빵 하고 터질게 된다라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저는 중소형 방산주들이 이건 테마로 움직인다라면 이게 가장 좋겠죠. 언제까지? 차라리 이번 주에 매매하시고 다음 주에 전쟁이 안 터졌다? 근데 다음 주에 전쟁이 터진다? 그럼 그때 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매도 사인이 되겠죠. 그때 가서 우리가 중소형 방산주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문이에요. 소문인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이 소문은 강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만약에 내가 테마주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이 제일 강할 수가 있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차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특히 테마주 특징은 뭐죠? 거래량과 관심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거론되는 것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다라고 본다라면 여전히 이쪽 섹터가 저는 뭐 낫지 않을까. 단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군다나 이제 김성 본부장이 얘기하신 수주랑 이런 것들은 좀 긴 호흡이기 때문에 지금은 짧은 관점의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테마주 안에서도 방산 쪽이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올랐나 봐요. 또 수주나 이런 거래량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테마주들 방산 쪽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원픽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뭐 오늘 주제로 다루지 않았던 섹터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엔 지금은 지수의 어떤 부정적인 수급을 이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로 네. 저는 주목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구간의 추세를 네. 지켜주는 모습은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음을 우리에게 좀 시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해외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지금 1분기부터 2분기 계속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현재 구간에서 13만 5천 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차적으로 뭐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돌파해서 17만 원 그 이상의 목표가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오늘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제가 방금 좀 강조드렸던 손절 라인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손절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파마 리서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에 다가왔을 때 손절할 용기가 있다면 또 이렇게 트렌드가 숫자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파마 리서치입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가 13만 원으로 원픽 제시해 주셨고요. 차영주 위원님도 원픽 있으세요? 원픽이라기보다는 의외로 저는 지금 2차전지를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오늘 유효할 것 오프닝에서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대장주도 2차전지에서 옥석가리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장주는 에코프로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에코프로가 일단 아직까지 이제 어제 외국인가 기관이 들어온 것은 쇼커버링.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 쳤던 분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환매하기 좋았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에코프로 제가 이제 이런 관점을 보는 거 이 업황에 대한 지금 부분들보다는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그 음봉을 지금 오늘 올라섰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좀 유효할 것 같아요. 단 이게 다시 무너질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손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업황이 돌아섰다? 실제로 조금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벤츠 사건 이후에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악재 둔감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바닥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의외로 저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바닥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에코프로 BM 쪽 얘기 주셨고요. 에코프로 네. 얘기 주셨고요. 에코프로 BM 하니까 김태성 본부장님이 지난주에 또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저희가 시세 계속 나온다면 랭킹5 시간에 더 다뤄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